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 오늘은 필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요즘에 종이에다가 뭐 글씨 좀 쓰세요? 안 쓰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뭐 이렇게 끄적이는 거는 이제 카드 결제할 때 이름 사인하는 거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나마 요즘 그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막 전표 찍 나오면 거기 위에 그 세 장 겹쳐서 나와가지고 한 다음에 한 장은 손님 주고 두 장은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장은 가게가 갖고 한 장은 카드사가 갖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다 없어졌죠. 이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그 싸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아날로그가 다 디지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날로그로 한 일이 좀 적단 말이에요.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름을 이제 갈아 끼우는 일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도 텍스트를 쓰는 일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디지털 해가지고 막 워드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텍스트가 이게 타이핑하던 게 사진이 되고, 사진이 영상이 되고, 영상이 짧은 영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현상을 제가 뭐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저는 가치 중립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고요. 그런 흐름에 있는데, 그런데도 가장 첫 단에 있었던 그 아날로그의 가장 첫 단에 그 무고한 역사를 갖고 있는 종이와 흑심을 아직도 그 도구로 쓴다는 게 참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아, 여기 옛날 효자 수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국민은행 나갔네. 네, 여기로 가면 이제 제 마음의 친정집 같은 이제 바버샵하고 팔러가 있고요. 여긴 테이크 아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빈티지 유니버스랑 한신의 이름 뭐였더라? 유스드 빈티지가 있고, 여기는 테너리가 있고. 아무튼 네. 옛날에 저도 이제 글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저희 집이 다 글밥을 먹고 살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써서 글을 쓴 걸 가지고 저하고 아버지는 설교를 해서 돈을 벌죠. 저희가 돈을 버는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가 글 쓰는 거하고 말하는 기술이에요. 이 설교를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게 조금 뭐 무례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저희 큰형은 이제 교수니까 교수 연구해야죠. 쓰는 거죠. 둘째 형은 이제 감독이니까 이제 작가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 남자들은 다 글밥을 먹고 살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서재에 가면 항상 이 쓰는 테크놀로지는 빨랐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뭐 타이프그래프라고 그런가? 타자기. 그리고 옛날에 타자기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치면은 요만한 넙죽한 액전 화면에 한 4줄 정도 떠요. 그럼 진짜 막 8비트처럼 이렇게 지지직 하면서 원고를 써주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들고 다니는 건데, 그 한 재봉틀만 했거든요. 들고 다니는 재봉틀. 아버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방으로 집회 다니면서 이제 설교 쓰고 한 거죠.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 책상에는 늘 종이 이면지하고 펜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몽블랑 만년필을 쓰셨는데 몇 자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수십 자루는 아니어도 몇 자루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 메인이 제가 넘버는 모르는데 엄청 뚱뚱한 거야. 이만큼 뚱뚱해. 아, 그게 꼭 그 처칠 시가처럼 엄청 박력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롤렉스도 없고 목회자가 뭐 갖고 있는 물건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상징적인 물건이 없는데, 저는 그걸 하나 받고 싶더라고요. 그냥 간진 거죠. 네. 근데 그거 우리 둘째형이 가져가가지고 그게 이 뭔가를 기록한다는 게 있잖아요. 참 매력적인 일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죠. 근데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거는 일단 냄새가 없어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냄새가 없어요. 소리는 낼 수 있지. 근데 소리도 사실 인위적이야. 그렇잖아. 뭐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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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뭐 갤럭시 노트 이런 건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소리는 있다 쳐. 냄새가 없잖아. 만년필은요, 일단 잉크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잉크 냄새가. 그리고 종이 냄새. 저는 이게 정말 그 아날로그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매력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무언가를 필기할 때 한 바닥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학생이 아닌 이상. 저도 이제 손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손편지를 지금도 많이 쓰긴 써요. 남들보다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이게 참 상대적인 거라, 남들이 다 카톡 보낼 때 그냥 워드 파일에다가만 써가지고 그거 파일로만 카톡으로 보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릅니다. 장문의 카톡을 쓰는 거하고. 그게 그 양식의 힘인 것 같아요. 몽블랑 만년필도 사실 빈티지샵 가면은 이렇게 큐레이팅하고 있는 샵들이 꽤 있어요. 저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펜 꼭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저쪽 그 을지병원 쪽에 가면, 영동교회 뒤쪽에 가면은 저희 가게 근처에 오발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오랫동안 빈티지 문구들을 큐레이팅 했거든요. 자,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좀 빡세. 조금 빡센 게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하이하게 가는 거는 살짝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근데 온갖 막 한 100년 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필기구들이 너무 큐레이팅이 잘 돼 있고 DP도 잘 돼 있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는 장르라는 거예요. 만년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만년필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거는 약간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패션에 속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이제 수집인 거야. 컬렉팅. 패션이라기보다도. 근데 저는 이 몽블랑 중고 펜들을, 만년필을 좀 패션 안에서 풀고 싶어요. 너 혹시 네이비 금장 블레이저에 이거 하나 끼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렇게 해가지고 속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연필 하나 꺼내는 제스처 때 어떤 만년필이 좋을 것 같아? 마치 이거를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 의상을 디렉팅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거죠. 필기감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뭐 좋겠죠. 몽블랑은 좋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만년필을 수집했던 분들끼리 모이면 그 옷차림이 그렇게 근사하진 않을 거다, 예전의 상상으로는.
근데 수박이 이런 필기구를 큐레이팅 하면은 그 큐레이팅 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 만년필을 수집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비싸요. 예. 근데 또 이 만년필은 이렇게 꽂고 다니면 잉크가 새일 수도 있어서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이 그 와이셔츠 가슴 포켓 주머니 밑으로 파란색 잉크물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에피소드들이 기억이 납니다. 손에 막 묻고, 낭만이죠. 예. 지금 그게 낭만인 거예요. 손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 낭만을 요즘 분들 잘 모르시겠죠? 저도 어쨌든 집에 굴러다니는 몽블랑 한두 번 써보고, 근데 이제 제가 하도 고장내니까 우리 둘째 형이 다 압수해 갔어요.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까지는 라미를 썼어요. 라미는 독일의 약간 현대미술에 가까운 컨템포러리 디자인을 하는 이제 필기류 문구류 브랜드인데 너무 좋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꽂았을까, 제가 몽블랑을 사실 여기다 잘 안 꽂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그 가슴에 꽂는 그 팁 있잖아요. 이게 번쩍번쩍해. 금색인지 은색인지. 그리고 위에 대가리에 이 흰색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포켓 스퀘어도 흰색을 잘 안 하거든요. 포켓 스퀘어도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없어서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하지만, 옛날에 진짜 포켓 스퀘어도 여러 개 있었을 때는 대부분 진한 색깔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슴에다 포켓 스퀘어도 잘 안 꽂으니까 내가 포켓 스퀘어 꽂은 게 좀 특이한데, 여기에 몽블랑까지 꽂으면은 특인 거야, 흰색이면.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질감만 주기 위해서 자켓하고 비슷한 톤의 어두운 컬러의 포켓 스퀘어를 꽂고 어두운 컬러의 볼펜을 꽂고 싶은데 몽블랑은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만약 제가 네이비 금장 블레이저를 입었다면은 그 단추에 번쩍번쩍 하는 거하고 여기 이거 있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랑 너무 둘 다 번쩍번쩍하니까 저는 그게 좀 거슬리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샴브레이 셔츠 요거는 펜스 포켓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몽블랑은 어떻게 갖고 다니고 싶냐면은 진짜 필통에 갖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럭셔리가 뭘까 싶으면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이, 필통 있는 사람, 자기 펜, 꼭 자기 큐대 있는 사람처럼 자기 펜, 자기 연필, 자기 필통, 자기 만년필 있는 사람, 자기 종이 수첩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글씨체가 있는 사람이 저는 럭셔리의 한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종이에 글씨를 좀 안 써버릇 해가지고 필체가 좀 많이 무너졌는데, 저도 제 나름의 필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지인들이 제 필체를 보면 바로 알아요. 저 이렇게 좀 네모 반듯한 애가 쓴 글씨 같은 그런 글씨를 갖고 있는데, 다시금 좀 글씨체를 조금 더 성숙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펜글씨체. 라미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그 매트한 그 그레이 색깔을, 그게 가장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그걸 좋아했어요.
걔네들은 진짜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데, 사실 그냥 클래식한 그 맞춤 수트에다 꽂기에는 좀 볼드해요. 그게 그냥 잘 안 어울려요. 좀 두껍다고. 근데 그걸 초 자켓에다 꽂잖아요. 그러면 잘 어울려요. 특히 저희가 뭐 되게 낡아빠진 프렌치 워크 자켓 입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비비드한 컬러의 라미 하나 꽂으면 그게 되게 약간 이제 정답처럼 돼버렸긴 한데, 그 되게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라미도 그 왜 에르메스 후르토 같은 데다 이렇게 옆에 후르토 주머니가 6개 있잖아요. PM 사이즈. 거기다 꽂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수첩하고. 이게 쓴다는 거는, 펜을 들어서 종이에 뭔가 쓴다는 거는 상당히 육감적인 일이에요. 이제 머리는 이제 내용이 돌아가겠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내용이 돌아가고, 손이 움직이면서 그 연필로 얘기하자면은 그 흑연과 그 종이의 마찰로 흑연이 갈려져 나가면서 흑연의 냄새와 종이의 냄새와 그 물리적인 저항감과 아니면 사각사각 하는 소리와, 그러니까 이 종합 예술이에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거는 이제 무의식에 저장되면서 의식적으로는 내용이 저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종이 냄새와 흑연 냄새를 확 맡으면 그때 내가 썼던 내용,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에 저장의 레이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김훈 씨가, 김훈 작가, 한국을 대표하는 김훈 작가, 저도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도 펜으로 씁니다. 펜으로 원고를 쓰신대요. 펜으로 원고를 쓰시면 속도가 20배 느리대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저는 레이어가 20층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만큼 느리고 꾹꾹 눌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깊이감 있게 쓸 수 있는 방법. 물론 이것도 좀 지루한 해석일 수 있죠. 이렇게 휘갈려 쓸 수도 있잖아. 깊이감이 없을 수도 있고. 원래 옛날에는 이회수도 실제 원고를 손으로 썼는데 허리 아파서 타자로 옮겨 가신 지 오래됐고, 그래서 그때 뭐 카레 노래인가 뭐 그런 거, 뭐 10세 인쇄할 때 파보카스텔에서 그 되게 비싼 연필을 선물로 드렸다고 그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연필의 힘이라는 그 워딩을 했어요, 김훈 작가가. 연필의 힘. 제가 이제 골동품을 하니까 이제 돌이 눈에 들어와요. 저기 무슨 유적 같은 거 나왔나 본데, 딱 봐도 오래된 돌. 돌이 비쌉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돌 사다 놓으려면 비싸요. 1-2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기본 100만원 단위에서 이제 1000만원 단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돌이 또 왜 좋냐, 근본이라 이거예요. 자, 이거 좋아. 그럼 이거의 이면, 이거의 뿌리는 뭐지? 그것도 좋아? 그럼 그거의 뿌리는 뭐야? 더 근본적인 건 뭐야? 더 본질은 뭐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하는 것도 뭐 스마트 기기에다가 뭐 편하게 하는 거 좋죠. 근데 이거의 원래 전 단계는 뭐지? 더 본질적인 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지?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몽블랑 좋다 이거예요. 몽블랑 좋지만 이 필기구에 있어서 더 오지는 뭐야? 그럼 연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필을 좋아해요. 필기구에서 오지가 연필보다 만연필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서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 거예요. 흑연을 그렇게 흑심을 만들어내는 기술보다
젓가락에서 뭐 간장 찍어서 뭐 쓰는 게 더 먼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Anyway, 네, 그렇고요. 파보카스탈 얘기 좀 하자면,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맞춤 수트를 맞춥니다. 레리치에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2년으로 간 거예요. 진짜 우연의 우연이 겹쳐서 2년이 돼버렸지만 아직도 그게 기억나. 제가 원래 그 동네를 살았는데 청담동에 이제 청담성당 있는 쪽이에요. 커피빈 있었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썼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들어갈 수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 매니저분이 아마 저랑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인가 좀 어린가. 예. 결국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결혼하셨는데 우연으로.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 어떤 문화 충격을 가지고 맞춤 수트를 하러 갔냐면, 소공동의 박정희 스타일의 코리안 클래식의 수트를 맞추려고 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전정욱 대표님, 앤디 전정욱 대표님, 그리고 테일러블 곽호빈 대표님, 특히 곽호빈 대표의 그 핏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양복이 이래?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탈리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 양아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세련되고. 이거 아빠 양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고 갔어. 뭐 찾아보고 전정욱 대표님한테 막 물어보고, 한국신사 이현 대표님하고, 그리고 지금도 공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백겔에서 약간 네임드 유저였던 여어라고 있어요. 서울대 다니셨던. 그 물어보러 갔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테일러블의 박호빔 씨인데, 딱 하는데 김대철이 너무 멋있는 거야. 레리치 김대철이. 그래서 이제 원단 셀렉하고 이제 디테일을 정하잖아요. 뭐 정열 씨 뭐 턴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지 카브라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대표님처럼 하고 싶은데요. 주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표님 것처럼 하고 싶은데요. 이 라펠 고지 라인 어떻게 하실래요? 대표님 것처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저 사람 너무 멋있으니까. 결국 나온 옷이 좀 이렇게 수더분한, 근사하면서 수더분한 옷이 나왔는데, 그때 그 오더 시트를 작성하는데 그라폰 파버 카스텔을 쓰더라고요. 파버 카스텔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 연필, 그리고 이 위에 금 뚜껑, 은색으로 된 뚜껑이 있어요. 엄청 권위적인 이만한 뚜껑이 있어. 그게 은이었는지 아니면 백금박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진짜 비쌌어요. 연필 몇 자루에 그거 뚜껑 하나 해가지고 뭐 한 몇십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 하나 살려면 한 40만 원 5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연필로 쓰는 거야. 너무 근사하죠. 근데 나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어. 왜냐면 저도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기구에 대한 어떤 그건 알고 있거든요. 저거 쓰는구나, 그라폰 파스텔 쓰는구나. 근데 살려고 보니까 나는 살 수가 없는데, 대안을 찾다 보니까 파버카스텔 9000번이 있어요. 펜슬이 초록색으로. 또 우리 이 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가 브리티시 그린이란 말이야. 그 브리티시 그린, 레이싱 그린, 딥 포레스트 그린, 이 다 비슷비슷한 이 영국의 그린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롬톤의 그린 컬러랑 뭐 레인지로버의 그린 컬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빈티지 레인지로버의 딱 그 색깔인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이 사실은 그게 연필깎이거든요. 초록색이야. 딱 꽂고 다니기 좋은 거예요. 너무 두툼하지도 않고. 그리고 딱 꺼냈는데 사람들은 뭘 상상하겠어요? 펜 아니면 만년필 이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만년필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딱 꺼내는 연필이야. 가까이 가면 향나무 냄새도 나. 낭만 있겠죠?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얼마 안 해요. 수박 초창기 때 그래서 그거를 떼다 팔았어요. 예. 그거를 제가 진짜 도매로 받고 싶었는데 도매 뚫을 길을 좀 포기하고 그냥 소매로 사서 소매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팔면 한 3,000원 남았을 거야. 그런데도 그걸 왜 했냐? 그냥 이런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내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나의 안목이 뻗쳐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많이 팔았어요. 없어서 못 팔고 그랬어요. 또 한 뭉탱이 사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무언가 쓰는 행위를 너무너무 편해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필통 있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뭔 말인지 아시죠? 안 그래도 그 오발 스튜디오 갔다 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베이에 막 그런 빈티지 연필도 좀 찾아봤어요. 거기 갔는데 블랙윙이라고 있어요. 이게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지우개가 좀 납작해요. 그러니까 조금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빗자루처럼 생겼어. 이렇게 쭉 가다가 납작한 지우개가 팁에 달려있고 끝나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보통 연필하고 다르죠. 실루엣을 보면 보통 연필은 일자인데 얘네들은 일자에 여기가 요렇게 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루엣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블랙윙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예쁜 게 있는 거예요. 되게 한자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한 타스 주세요 그랬더니 막 사장님이 되게 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막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비싸요? 그랬더니 이게 한 자루에 17만 원이에요. 그게 가장 초기형 모델인가 봐요. 그러니까 슈퍼 레어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자루 들어있었으면 거의 200만 원 되는 거죠. 그 장르가 있다는 거죠. 블랙윙도 되게 좋습니다. 필기구를 수집해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필기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써도 돼. 좀 예뻐야 돼. 근데 자켓을 꽂을만 해야 돼. 수첩은 예쁜 거 많죠. 몰스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무인양품도 진짜 좋고요. 진짜 허세로 가려면 에르메스로 가야죠. 에르메스 수첩도 써봤어요. 종이 질감이 되게 꼬들꼬들합니다. 꼭 젖은 종이를 아주 잘 말려놓은 것처럼. 그럼 꼬들꼬들하다는 거는 요철감이 있으니까 마찰력이 더하겠죠. 그러면 어떤 흑심이 부서지는 것도 심할 거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풍미도 좋을 거고. 풍미가 아니라 됐습니다. 오늘은 당근에서 지금 저희 어제부터 용산 아이파크몰 3층 팝업존이 있어요. 도파민 스테이션이라고. 저랑 이노랑 젠비티즈랑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팝업. 당근을 엄청 했어요. 이 직기류 모으느라고. 이 팝업 카스텔 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샴브레이 셔츠, 이 워크 셔츠 디테일 중에 여기 펜슬 포켓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진짜 펜슬을 꽂는 멋쟁이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